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은 정말 마지막 시간이죠. 완강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완강 미리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논리 회로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and, or, not, 그리고 and, nor, 그리고 exclusive or와 exclusive nor까지 한번 배워봤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 친구들 한번 쭉 복습을 하고 그때 안 배웠던 이 무접점 회로도까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이 무접점 친구는요.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에 대한 간단한 원리도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암기 팁도 설명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암기 팁만 가져가셔도 시험 문제 푸시는데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시퀀스 논리 회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논리 연산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논리 회로들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AND 회로를 보시면 우리가 논리식은 이렇게 A와 B를 곱하는 형태로 나타내고 유접점 회로를 나타낼 때는 직렬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A의 A접점, B의 B접점을 직렬로 연결된 이런 유접점 회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논리 기호는요. 우리가 AND 할 때 그 D자의 모양을 따서 이렇게 D를 연상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무접점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아직 안 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이 D1이라고 적혀있고 D2라고 적혀있는데 이 기호들이 다이오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오드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요. 이 다이오드에 관련된 이 회로를 보고 이게 AND인지 OR인지 NAND인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설명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쉽게 가져가는 꿀팁도 전달 드릴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이오드 기호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친구가 다이오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화살표의 이 왼쪽 부분을 우리가 에노드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부분, 딱 벽이 있는 이 부분을 캐소드라고 합니다. 이 다이오드는 정말 특이한 친구인데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즉, 여기 보시면 마치 이 화살표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즉, 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것을 연상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실제로 다이오드는 이렇게 지금 이 주어진 이 그림에서 에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전류는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으로 흐른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에노드가 예를 들어 5V 그리고 캐소드가 0V라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에노드 측이 높은 전위일 경우는 이렇게 주황 색깔처럼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0V, 이 우측이 5V라고 가정했을 때 역시 우리가 5V에서 0V로 전류가 흘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다이오드는 이것을 막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다이오드는 이렇게 에노드에서 캐소드 측으로 이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딱 설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가 전위가 높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전위가 높아도 이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마치 여기가 전위가 높을 때는 우리가 이 다이오드에서 우리가 차단이 된 것과 같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차단된 것과 같은 상태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다이오드를 보고 이런 용어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화살표 방향을 떠올려 주시고 전류 방향이 이렇게만 흐를 수 있구나. 그런데 전류가 흐르려면 이쪽이 높은 전이어야 돼요. 즉 여기가 5V여야 되고 여기가 0V여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반대편은 다이오드가 막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번 무접점 회로를 해석을 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우선 AND 회로의 진리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1, 10, 11. 이때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1일 때만 이렇게 출력이 1이 나오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전압 V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5V가 인가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A와 B가 0V거나 아니면 5V라고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논리에서 이 0V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 숫자 0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V
어떠한 높은 전위를 말했을 때는 이 5V가 의미하는 바가 숫자 1이에요, 여러분. 즉 여기서 제가 만약에 A의 전위가 5V다. 그 말은 이 진리표에서 A가 1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부분이 출력측이에요. 이 부분 X라고 볼게요. 이 단자. 그러면 우리가 A가 0이고 B가 0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0, 여기가 0. 그 말은 여기가 0V, 여기가 0V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미 높은 전위가 인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오드는 원래 이 화살표 방향대로 우측에서 왼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히 0V로 완전히 낮은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전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더라도 이 R만큼 전압 강화가 뭐 떨어져서 5V보다 조금 낮은 전압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전압을 0보다는 훨씬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다 다이오드 측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00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모두 다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X의 출력을 0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역시 여기가 X이고 이번에는 0일일 때로 볼게요. 여기가 0, 여기가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1이라는 의미는 이 부분의 전위가 지금 5V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 V가 5V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에 R만큼 전압 강화가 걸리고 여기는 5보다는 조금 작은 전압이 걸리겠죠. 그 말은 우리가 여기에 전압이 5V보다 같거나 작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쵸? 만약에 아래 전압 강화가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기가 5V라는 건데 그 말은 다이오드의 이 양 단자에 우리가 지금 전위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점의 전위가 5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치 왼쪽에서 5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방향은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했죠. 이 화살표 방향대로만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은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이 0인 부분이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 00일 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0이라는 것은 0V를 의미하고 5에서 0으로 전류가 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 X의 출력이 역시 0으로 나온다.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1, 0일 경우도 A가 1, 즉 A가 5V, B가 0일 때는 여기가 0V가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5에서 0으로, 즉 B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기 때문에 출력 X가 0이 나온다. 그럼 마지막은요. 이렇게 볼게요. A와 B가 둘 다 1일 때, 즉 A도 5V, B도 5V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의 전압은 5보다는 무조건 작겠죠. 같거나 작겠죠. 여기에 전압 강화가 깎인 만큼. 그 말은 원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흘러야 되지만 이 부분의 전류는 다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으로 다 이 다이오드를 넘어서 여기로 흐를 수가 없어요, 전류가. 그 말은 이제 여기로 어차피 다 막혔기 때문에 출력 측으로 이 X 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서 우리가 이때는 출력이 1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AND에 관한 이 다이오드로 구성된 회로를 해석을 해봤고 너무 복잡하죠.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러한 원리를 알고 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ND 같은 경우는 입력 측을 다이오드가 바라볼 때, 즉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지금 왼쪽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AND 같은 경우는 이 다이오드의 방향을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꿀팁이죠. 입력 A, B가 있을 때 다이오드가 이렇게 왼쪽을 바라본다. 즉 입력 측을 바라보면 우리가 AND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ND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오화 회로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화 회로 보겠습니다. 오화 회로의 논리식은 A 플러스 B가 되고 유접점으로 나타날 때는 병렬,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여기가 좀 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오드로 구성된 회로 봤을 때 우리가 AND는 A와 B를 바라보는 왼쪽을 향했다면 우리가 오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른쪽을 향합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것을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가셔도 돼요. AND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이오드가 왼쪽을 가리키고 즉 입력 측을 바라보고 오화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와 B가 오른쪽을 가리킨다. 다이오드가 오른쪽을 이렇게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화니까 우리가 오화죠.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같이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X가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역시 A, B가 0, 0일 때 우리가 오화의 진리표를 작성해보면 0, 1, 1, 1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A와 B가 0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인가된 전압이 0V라는 거예요, 둘 다. 그 말은
이 점의 전위가 무엇이든 간에 이 부분이 0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위 값이 있더라도 우리가 높은 전에서 낮은 전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는 아예 흐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흐르는 건데 다이오드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만 흐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가 0V일 때는 이 X의 출력도 우리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고 B가 1일 때, 즉 이번에는 B 부분이 5V가 이렇게 인가가 되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의 전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5V라는 것은 이 논리 세계에서 정말 높은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V에서 우리가 이 D2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고요. 우리가 이 친구는 고려를 하지 않지만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 친구가 이렇게 접지된 이쪽으로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전류가. 근데 이때 X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 코일의 양단에 걸린 전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즉 전류가 흘렀으면 우리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출력이 1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A가 1이고 B가 0일 때는 역시 이번엔 반대 케이스죠. 이때는 여기가 5V, 여기가 0V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 양단에 전압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1일 때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X이고 둘 다 1이면 즉 여기가 5V, 여기가 5V일 때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므로 여긴 당연히 전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번 테스트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엔드일 때는 입력측을 바라보는 왼쪽이고 오화일 때는 우리가 오화니까 오른쪽, 입력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 오른쪽을 바라본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낫일 때도 낫 회로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낫 회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리식 자체는 A의 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논리 기호도 이 삼각형에 동그라미를 꼭 붙여야 된다는 점 이렇게 빠르게 복습을 해보고 이 무접점 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다이오드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 T라는 친구가 등장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낫 기호를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낼 때는 이게 낫 회로인지 구별할 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없는 버전도 있지만 동그라미가 씌워서 출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트랜지스터의 기호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작성해 볼게요. 낫일 때는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있더라. 이렇게 아무것도 동그라미가 표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동그라미가 표현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게 약호가 T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은 다 뒤에 다이오드의 기호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트랜지스터의 간단한 개념을 살펴보면 이 부분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쉽게 보면 문지기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컬렉터 용어는 참고만 해주세요. 이 뼈 쪽 나온 부분이 베이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우리가 에미터 이렇게 용어를 말하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베이스라는 문지기가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신호를 받았을 때, 즉 베이스가 노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즉 원래는 전류가 통할 수 없었는데 베이스에서 우리가 노크를 똑똑하면 우리가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 낫 회로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낫 회로는 논리 진리표가 간단하죠. A가 있을 때 이 A에 대한 우리가 낫 회로, 즉 출력 X에 대한 표현은 A가 0일 때는 1이 되고 A가 1일 때는 출력이 0이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0V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전압이 걸려 있다면 우리가 그 전압에 의해서 여기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0V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노크를 못 하는 거예요. 노크를 하면 여기가 전류가 흐르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노크를 안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마치 연결된 것 같지만 떼어져 있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V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다 흘러서 이 X부분, 출력 부분이 1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반대로 A가 1일 때, 즉 A가 5V일 때 어떠한 전압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플러스 VCC라고 적혀있는 부분도 사실상 5V가 인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5V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문을 똑똑하는 거예요. 그럼 노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컬렉터와 이미터의 이 사이를 연결시켜줍니다. 즉 이때 전류가
이 플러스 VCC에서 모두 다 이렇게 땅으로 접지된 쪽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이때는 이 X의 출력을 0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낫회로에서는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있을 때는 낫회로로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트랜지스터가 한 개가 있을 때는 낫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바로 이후에 배울 내용인데요. 이 트랜지스터가 두 개인 경우에 낫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기출 예시를 가져와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낸드회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낸드회로는 항상 AND의 반대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논리식을 할 때도 우리가 AND의 반대, 즉 A와 B를 곱한 것에 발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는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해서 지붕을 쪼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X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지붕 하나를 이렇게 쪼개주세요. 그리고 A와 B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 지붕 안에가 곱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친구가 A 플러스 B로 나타내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논리합을 논리곱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모르간 정리를 한번 우리가 예고편으로 진행을 해봤고 이 친구를 유접점회로 나타내면 이렇게 비접점으로 두 개 병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리기호로 나타낼 때도 AND에 우리가 꼭 낫을 붙여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AND인데 이 동그라미를 붙여야 낫이 되므로 전체 이 논리 기호가 낸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처음 배우게 되는 이 무접점 회로들을 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왼쪽을 바라볼 때, 즉 입력 측을 바라보는 이러한 다이오드 D1, D2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트랜지스터 하나가 있죠. 즉 우리가 이 친구는 AND라고 배웠고 우리가 이 친구는 낫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AND와 낫이 합쳐지면 NAND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AND가 있고 여기가 낫이 있으니까 전체가 NAND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우리가 진리표를 채워보면서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왼쪽 그리고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로 우리가 바로 NAND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요. 이런 질문도 하세요. 이 D3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AND냐 OR냐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가 입력 측을 기준으로 봐주세요. 입력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즉 입력을 바라봤을 때 왼쪽을 바라봤을 때 이때 우리가 AND라고 암기를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냥 전류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우리가 세팅을 해준 우리가 D3가 즉 다이오드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리표를 채워볼게요. 지금 입력이 A와 B가 있는데요. A, B, 출력이 여기 X가 있습니다. 그래서 00, 01, 10, 11이 존재할 때 우리가 AND는 둘 다 1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000, 1이 우리가 AND의 출력이 되는데 NAND는요, 이거 반대라고 했습니다. 즉 1, 1, 1, 0이 우리가 NAND의 진리표가 돼요. 이게 AND죠. 그래서 이 AND 부분은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우리가 00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입력 측에 여기 부분이 00이라는 것은 0V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0일 때는 우리가 논리 세계에서 0을 여기서는 0V가 되는 것이고 1은 우리가 최고 전압인 5V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V, 0V 이 첫 번째 케이스 보고 있는 겁니다. 0V, 0V일 때는 우리가 여기 전압이 이 VCC는 우리가 5V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5V가 있고 여기 뭐 전압 강화가 있어서 전압이 조금은 떨어지겠지만 0보다는 작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전압이 조금 떨어지겠다. 그럼 예를 들어 뭐 4점 몇 이 정도 생각해 주셔도 되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부분의 전위가 이 0V보다는 크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D1과 D2로 다 모두 흘러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가 다 흐른다는 말은 우리가 D3로 갈 전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습해보면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라는 친구는요. 문지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D3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노크를 하는 거예요. 노크를 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여기는 노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콜렉터와 이미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예요. 즉 전류가 흐를 수 없게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로도 전류가 흐르지만 여기로도 전류가 흐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가 여기가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우리가 이 저항에 있는 전압 강화만 걸리게 되면서 이 X의 출력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노크를 해서 전류가 이렇게 다 통해버린다면 이 X에 걸린 전압은요 사실상 여기가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0V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노크가 안 돼서 차단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전압 강화가 걸려도 우리가 그것을 0V로 보진 않는다. 즉 어느 정도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1이라고 본다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케이스 봤죠? 한번 두 번째 케이스도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일일 때 볼게요. 그럼 여기가 0V, 여기가 B가 1이니까 5V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 VCC는 5V. 이 상태에서 전류가 여기로도 흐르고 여기로도 흐르겠죠. 근데 우선 여기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전류 흐르는 방향을 보면 여기가 0V이기 때문에 역시 D1으로 전류가 다 흘러버려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이 B점에 이 다이오드는 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기는 5V보다 이만큼 전압가가 걸려서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 4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4V, 여기는 5V면 여기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못 가죠.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전류의 방향을 막아버립니다. 전류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이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것이 우리가 다이오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B가 5V가 됐다는 것은 여기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A 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D3로 갈 전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노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 X에 걸린 전압이 우리가 역시 1이 나온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A와 B가 1, 0이라고 했을 때도 똑같겠죠. 이 부분만 좀 달라지는 것인데 A가 5V 그리고 B가 0V일 때 역시 여기는 전압이 뭐 예를 들어 4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로 모두 다 흐르겠죠? 그 말은 여기로 흐를 전류는 없다는 거예요. 역시 노크를 못하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X가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10일 때 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인데요. 둘 다 5V죠? 여기가 5V, 여기가 5V. 여기는 전압가가 걸려서 이 VCC가 5V가 인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뭐 떨어져서 예를 들어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못 흐르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류가 못 흐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가겠지만 이 층으로 보게 되면 왼쪽으로는 아예 못 가요. 입력 측으로 아예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드디어 D3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면, 즉 여기서 노크를 하게 되면 이 컬렉터와 이미터 간에 이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주더라. 그래서 이 우측으로 이렇게 오는 친구가 원래는 여기로 못 가서 여기로만 갔는데 여기가 이제 연결이 돼버렸죠. 근데 연결된 곳이 땅이에요, 땅. 접지된 곳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그럼 전류가. 그래서 여기로 다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 X에 우리가 걸리는 전압은 0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걸린 전압이라고 봤을 때도 우리가 접지된 곳이기 때문에 0V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깊게 안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깊게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려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 측으로 왼쪽으로 봤을 때는 AND, 그리고 트랜지스터 한 개가 있을 때는 NOT.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더해서 NAND가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 그려온 친구들은요, 우리가 여기는 A, B가 두 개 있었다면 이번에는 A, B, C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실제 기출 문제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똑같죠? 우리가 이 친구는 이 D1은 그냥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를 우리가 방향을 세팅을 해주는 친구일 뿐이고 입력 측이 A, B, C가 있잖아요. A, B, C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00부터 뭐 이번에는 더 많겠죠. 경우의 수가 우리가 두 가지씩 총 세 가지니까 8가지가 있습니다. 즉 000부터 뭐 001 이렇게 쭉 시험장에서 다 대입을 하면서 이 친구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A, B, C 즉 입력 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 왼쪽으로 다이오드를 향했을 때 이 부분이 우리가 AND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트랜지스터 하나가 있기 때문에 AND와 NOT이 합쳐져서 NAND구나 이렇게 빠르게 정답을 골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화외로 보겠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논리식은 O와의 반대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에 발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으로 가는 사용했을 때 이 지붕을 쪼개주세요. 지붕을 쪼개고 A와 B를 그대로 작성해주고 이때는 지붕 안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곱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식 전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토대로 이렇게 유접점 회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곱은 AND이고 AND는 우리가 직렬로 그린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A바와 B바를 직렬로 연결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논리기호도 마찬가지로 오화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낫기호가 추가로 붙은 형태가 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접점을 볼 텐데 이 친구도 한번 진리표를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입력이 A, B가 있고 우리가 출력 X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오화도 한번 따져볼 거예요. 우리가 A, B가 둘 다 00이고 아니면 01이고 아니면 10 아니면 11일 때 이 진리표를 토대로 여기 오화인 경우 진리표 작성해보면 우리가 오화는 둘 중 하나, 즉 최소 1이 존재하면 출력이 무조건 1이 나오는 친구였죠. 여기 1이 있는 친구들은 다 출력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00일 때만 0인 출력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1인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노화는 반대로만 작성해 주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가 반대로 하면 1, 0, 0, 0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D1과 D2 이러한 이렇게 구성된 이러한 회로에서 A, B를 00부터 11까지 다 대입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노화처럼 1000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것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꿀팁부터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입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오른쪽이니까 5를 따서 오화라고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오화. 그리고 트랜지스터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낫이 되죠. 그래서 오화와 낫이 합쳐져서 노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캐치하는 방법도 있게 되고 한번 직접 대입을 해서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0일 때 볼게요. 체크해서 같이 가볼게요. 우리가 오화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A와 B가 00일 때, 즉 여기가 0V고 여기가 0V일 때 이 플러스 B는 우리가 5V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D1의 왼쪽 그리고 D2의 왼쪽은 우리가 다이오드는 이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0V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이 점의 전위가 더 높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전류가 합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 입장에서 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없습니다. 즉 노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이 에미터 쪽은 지금 접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컬렉터 쪽에서 에미터랑 연결이 돼버리면 이 부분이 아예 접지로 전류가 완전히 다 흘러버릴 텐데 이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노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컬렉터로 개방된 쪽으로는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 5V에 의한 전류가 다 이 X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X는 1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0과 1일 때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B만 5V라고 고려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지워보고 우리가 A에 의해서는 전류가 안 흐를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5V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가 정확히 어떤 전압인지는 예상할 수 없어도 5V보다는 작은 전압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물론 여기로도 흐르겠지만 이 베이스 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겠죠. 따라서 노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콜렉터와 에미터를 연결시켜 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노크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X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접지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접지된 쪽으로 전류가 모두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 쪽으로는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고 우리가 접지된 쪽에서 우리가 이 X에 만약에 전압을 따져본다면 접지된 측은 우리가 0V죠. 그래서 우리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전류가 아예 안 흐르니까 0이다 이렇게 봐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 0일 때 볼게요. A가 1, B가 0일 때 A가 그럼 5V고 B가 0V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뭐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없겠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 땅으로도 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주의할 점이 그럼 여기도 접지된 쪽으로 흐르는데 그럼 여기로 다 흐르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부분과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접지된 쪽은 저항이 아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 없다는 것은 전류가 정말 흐르기 좋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땅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만 전류가 다 흐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도 흐르고 여기로도 흐른다. 즉 베이스를 우리가 지금 노크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전류가 이 5V에서 여기서 쭉 땅으로 바로 다 흘러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시 X는 0V 또는 여기에 뭐 아무런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0이다 라고 봐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 1일 때 볼게요. 한번 깔끔하게 다 지워보고 여기가 플러스 V가 5V이고 둘 다 A, B가 5V라고 존재했을 때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이 점에서는 이렇게 전류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겠죠. 즉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에 전류가 흘러버리면 우리가 역시 이 5V에서 전류가 다
땅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역시 x는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표를 우리가 00부터 11까지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이 결과를 봤더니 오화의 반대인 노화인 것을 확인해서 이 그림을 보고 노화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도 사실상 어렵죠. 실상 우리가 시험에서 하면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볼 때는 오화 그리고 트랜지스터 하나 있을 때는 낫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노화라고 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AN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기로 했죠? AND는 암기하는 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입력 측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즉 왼쪽을 바라본다. A, B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이오드가 이렇게 왼쪽을 향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AND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케이스로 우리가 오화니까 오른쪽 그래서 입력이 역시 A, B가 이렇게 존재할 때 다이오드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으로 쉽게 우리가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낫은 트랜지스터를 말했죠. 우리가 낫회로의 경우에는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수도 있고 안 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시험에서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쳐져 있을 수도 있다. 옆에 이렇게 뭐 T라든가 아니면 TR이라고 트랜지스터를 나타내는 문자가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헷갈리는 예시를 가져왔어요. 실제 기출문제인데요. 이 결과를 우리가 진리표를 이렇게 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 노화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죠. 우리가 트랜지스터 한 개가 나오면 낫회로라고 배우는데 여기도 트랜지스터 있네? 하고 바로 낫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두 개 있을 때 아니면 기출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나와서 노화구나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게 나오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 낫회로와 헷갈리지 않게 구별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우선 A와 B가 둘 다 00일 때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X, Y인 거죠. 즉, 이 A가 X고 B가 Y라고 봐주시면 돼요. 즉, 입력이 X, Y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둘 다 00일 때 00일 때 그럼 이 플러스 V는 항상 5V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봤더니 우리가 여기가 0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우리가 0V밖에 인가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에 베이스로 지금 둘 다 노크를 안 하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지금 이 부분은 개방된 상태예요. 이 사이도 마찬가지로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모두 다 이렇게 뒤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D에는 출력이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 D는 우리가 또 출력의 문자를 우리가 임의로 기출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0과 1일 때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Y가 1일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여기 0은 똑같겠죠. 여기 노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이라는 것은 5V가 인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흐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노크를 해서 이 부분이 연결된 거예요. 그 말은 이 연결됐을 때 어떻게 되죠? 이 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접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류가 우리가 흐르기 편한 모두 다 땅으로 흐르게 됩니다. 즉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다 땅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D는 출력이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대도 똑같습니다. X가 5고 Y가 0일 때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워볼게요. 여기가 T2. 이번에는 X가 5V 그리고 Y가 0V일 때 역시 여기는 노크를 안 합니다. 그럼 여기 노크하겠죠? 여기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됐을 때 이 접지로 다 모두 흐르게 돼요. 따라서 전류가 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여기 뒤로 가는 것이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나오고 이번에는 11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가 역시 이번에는 5V가 되는 거죠. 둘 다 5V일 때 둘 다 노크를 해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아니면 여기도 땅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흐르더라. 결국에는 뒤에 오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0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표를 다 대입을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AND일 때는 왼쪽, 그리고 OR일 때는 오른쪽, 그리고 낫일 때는 트랜지스터 1개.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2개일 때는 이렇게 노화인 경우도 있다. 이 기출에 이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ND와 낫이 둘 다 존재한다. 그럴 때는 NAND, 그리고 OR와 낫이 둘 다 존재할 때는
노화로 가져가 주시면 간단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따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에 관련된 회로는 다루지 않고요. 여기 논리 회로만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화 회로 같은 경우는 논리식을 작성할 때는 A, B바 플러스 A바 B가 되고 우리가 하나로 더 컴팩트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에 동그라미를 씌운 이런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접점은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A의 A접점, B의 B접점, 그리고 B의 A접점, A의 B접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이렇게 곱셈으로 이루어진 친구는 우리가 직렬로 그리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플러스를 할 때는 이렇게 병렬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논리기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논리기호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 회로를 보게 되면 이 친구 여기가 A가 들어오고 B에 낫 게이트를 거쳤습니다. 즉 여기가 A 곱하기 B 바가 되는 것이고 이 엔드 게이트의 출력은 어떻게 되죠? 이 엔드 게이트 이 친구는 지금 A에 바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B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A 바와 B가 곱해진 친구예요. 그러면 이러한 출력들이 지금 다시 오화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오화로 처리를 했을 때는 X는 A, B바 그리고 더하기 A바 B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습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노화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 한번 우리가 직접 작성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논리식은 우리가 이 친구는 우리가 입력이 같을 때 출력이 발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리식은 AB 플러스 A바 B바로 뽑아낼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친구는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반대이기 때문에 A에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화한 것에 바를 씌워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곱셈에 한 번 더 동그라미를 치는 이러한 기호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접점 회로를 이 주어진 논리식으로 한번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 친구부터 작성해 볼게요. 지금 A와 B가 곱해져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A의 A접점 그리고 B의 A접점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A바와 B바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예요. 역시 직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의 B접점 그리고 B의 B접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마지막은 이것 두 친구들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출력 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유접점 회로가 되고요. 우리가 논리기호는 익스클루시브 오화에서 동그라미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이 A, B가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괄호 쳐주고 이렇게 쭉 뾰족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꼭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X가 된다. 우리가 이 동그라미가 결국에는 낫 기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주셔야 이것이 익스클루시브 노화 회로의 논리 기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 회로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 논리 회로라는 것은 이러한 논리 게이트들, 즉 이러한 논리 기호들을 이용해서 조합을 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해주면 됩니다. A와 B가 직렬, 즉 이것은 A와 B를 AND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A, B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AND 게이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A와 B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AND의 출력이 의미하는 바가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A바 B바를 AND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에서 가져와서 낫 게이트 거친 것 그리고 B에서 나와서 낫 게이트를 거친 이 각각의 친구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 낫 게이트의 출력이 A 바가 되고요. 이 B의 낫 게이트를 거친 것이 B 바가 되죠. 이제 이 뒷친구들을 AND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AND를 했을 때 이 AND의 출력이 A 바 곱하기 B 바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이 두 친구들을 오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X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연산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사실상 이 단원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유형이 출제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복잡한 논리식을 각종 법칙들을 이용해서 간소화하는 유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논리식을 연산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논리식을 연산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본 연산과 각종 법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 연산, 우리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논리 세계에는 숫자가 뭐만 존재한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0과 1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0과 1을 가지고 덧셈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덧셈. 이 논리 세계에서 이 덧셈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1 플러스 1을 할 때 2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논리 연산에서는 1 플러스 1이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논리세계에서는 1 플러스 1이 1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리연산, 즉 덧셈에서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하냐? 우리 오화 연산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오화 회로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덧셈은 오화와 원리가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 알쏭달쏭 하실 텐데요. 이 오화의 진리표를 한번 작성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화는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다들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입력 A, B가 두 개가 존재할 때 출력 X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 A와 B가 둘 다 00일 때 아니면 0일 때 10일 때 마지막으로 111일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출력 X에 대한 식을 작성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숫자가 둘 중 하나가 1일 때 1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1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덧셈은 오화 연산과 같다. 즉 우리가 0 플러스 0이라는 것은 이때 이 플러스가 이 논리에서의 이 덧셈을 의미합니다. 이 0 플러스 0의 결과는 사실상 이 0과 0을 오화시킨 이 출력 X, 이 0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표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만 하면 돼요. 0 플러스 0은 0이다. 그리고 0 플러스 1은 이 친구처럼 1이 나오고 1 플러스 0도 1이 나오고 1 플러스 1도 2가 아니라 1이 나온다. 즉 우리가 1과 1을 오화시키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오화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나 그래서 우리가 오화 대신에 플러스 기호를 쓴 거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상 논리연산이라고 하지만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은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 계산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0 플러스 0은 0, 0 플러스 1은 1, 1 플러스 0은 1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1 플러스 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라고 계산을 하죠. 근데 논리에서는 이렇게 1로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야 될 부분을 제가 따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암기 부담이 덜어지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도 중요해요. 이 친구도 중요한데 다른 부분을 우리가 표시를 해두면 좀 더 가져가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매번 이렇게 오화 진리표를 그리고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이러한 이 4개 친구들 있죠. 이 4개 친구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논리식 연산을 할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 잘 강조를 해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주황 색깔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부분을 박스 쳐서 헷갈리지 않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가 이거 볼게요. 곱셈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은 우리가 뭐와 같다? AND 연산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AND의 진리표도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A와 B가 존재하고 출력 X가 있다고 했을 때 역시 00, 01, 10, 11로 이렇게 입력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출력 X는 둘 다 1을 만족할 때만 1이죠. AND는. 그래서 여기는 다 0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그대로 0과 1에 이렇게 곱셈 기호로만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0 곱하기 0은 이때의 곱하기가 이 논리 곱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결과인 0을 작성해 주시면 끝납니다.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실상 우리가 오화와 AND를 복습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0과 1을 곱하더라도 0이 되고 1, 0을 곱해도 0 마지막으로 1과 1을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이러한 기본 연산을 배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학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굳이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수학 규칙들로도 충분히 같이 세트로 연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것을 할 거냐? 입력 변수 A를 추가해 볼 거예요. 즉 우리가 변수 A라는 것은 우리가 변수, 즉 정해져 있지 않는 수입니다. 즉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이 A라는 친구를 가지고도 우리가 덧셈과 곱셈을 진행해 볼 텐데 이 A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는 입력 변수가 된다. 이 용어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것을 할 거냐면 역시 덧셈을 진행할 겁니다. A를 가지고 덧셈을 진행할 거예요. 세 번째 덧셈이긴 한데 우리가 A를 이용할 거니까 A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1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A 플러스 1 그리고 두 번째 A 플러스 0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A 플러스 A. 마지막 네 번째, A 플러스 A 바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문자가 등장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A 플러스 1은 1입니다. 그리고 A 플러스 0은 우리가 A. 그리고 A 플러스 A는 마치 2A가 될 것 같지만 이 친구는 A입니다. A. 그리고 A 플러스 A 반은 우리가 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또 다 1이에요. 이렇게 결론식을 우리가 결국엔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왜 나오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황 색깔로 박스 친 부분만 잘 챙겨가 주시면 되고요. 한번 A 플러스 1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이때 플러스는 우리가 오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오화 게이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한쪽은 A, 한쪽은 1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출력이 지금 1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왜 1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화에 이 진리표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같이 번갈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0을 대입해 볼게요. A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 그럼 입력이 0과 1이 들어오고 있고 이 친구를 오화하는 거죠. 0 플러스 1, 우리가 뭐라고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결과가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번에는 A 자리에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오화의 입력으로 1과 1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과 1이 들어올 때는 출력이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1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즉 노란색일 때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일 때 각각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A가 0이든 1이든 간에 출력이 다 1로 통일되는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1번에서 A 플러스 1은 1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오화 게이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A, 한쪽은 A, 한쪽은 입력이 0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 거죠. 즉 오화니까 A와 0을 이렇게 입력으로 받고 있는 이러한 오화 게이트의 출력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면 처음에는 제가 A에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 입력으로 00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력은 0이 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A 대신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과 0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출력은 1이 되겠죠. 이 부분 이거예요. 1과 0일 때 1 이거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 출력이 0과 1 둘 다 나오네? 그럼 뭐라고 작성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A가 0일 때는 그대로 출력도 A와 같은 0이 나오고요. 우리가 A가 빨간색으로 1일 때는 출력도 마찬가지로 A와 같은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 0과 1을 A라고 놓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결국에 A와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가 노란색일 때 노란색이 똑같이 나오고 있고 빨간색일 때 빨간색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즉 A와 같은 출력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0은 A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2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여러분들의 암기를 돕고자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것만 주황 색깔 박스만 챙겨가 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입력이 A와 A입니다. 즉 여기가 A. 여기도 A고 이번에는 출력이 어떻게 나올까? 볼게요. A가 0일 때 그럼 둘 다 A니까 A가 0이라는 말은 이 입력이 다 0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 00을 오화시키면 0입니다. 그쵸? 이번에는 A에 1을 대입해보면 결국에 여기도 A니까 11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일 때는 역시 오화의 결과가 1이 나와요. 이것도 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A가 0일 때 A와 똑같은 0이 출력으로 나오고 있고 A가 1일 때 역시 이 A와 같은 1이 출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부분을 A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A는 A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은 네 번째.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 이 A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not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좀 더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A이고 A를 여기서 따오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A, 여기도 A인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not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 이 부분, 이 not 게이트의 출력 부분은 A 바가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오시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쭉 오고 마지막에 오화만 해주면 되죠.
우리가 그린 이게 무엇이냐? 지금 A 플러스 A 바를 논리 회로로 나타낸 겁니다. 즉 A가 이렇게 쭉 오고 여기는 A가 오는데 낫 게이트를 거쳤으니까 이 부분은 A 바다. 즉 오화 게이트로 들어오고 있는 인력 자체가 지금 A와 A 바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번에는 A가 0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이면 여기도 0, 여기도 0인데 그러면 A 바는 A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이 되겠죠, 여러분. 맞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0, 여기는 1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O와의 입력이 0과 1일 때는 우리가 출력이 1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번에는 A에 1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1일 때는 역시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낫 게이트를 거치면 A 바는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1이 들어오고 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1 플러스 0은 우리가 역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가 0이든 1이든 출력이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째와 같은 A 플러스 A 바가 1이라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우리가 곱셈도 한번 입력 변수 A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변수 A를 이용해서 곱셈을 한번 비교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덧셈이 지금 A 플러스 1이 1이었다면 곱셈에서 우리가 A 곱하기 1은 어떻게 되냐? 역시 곱셈은 우리가 지금 논리 연산입니다. 논리 곱을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AND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친구는 제가 먼저 결론을 설명드리지 않고 우리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게이트 입력 이렇게 그려주시고 한쪽 입력은 A, 한쪽은 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출력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A가 0일 때 0과 1을 AND 시키면 0이 나오죠. 그리고 A가 1일 때 1과 1을 AND 시키면 결과는 1이 됩니다. 우리 AND는 둘 다 1일 때 출력이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 0과 1을 잘 봤더니 A가 0일 때 그대로 A와 같은 0이 나왔고 또 A가 1일 때 A와 같은 1이 출력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A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1은 A인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결론은 A 곱하기 1을 했을 때 A가 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물론 반대로 A를 A 곱하기 1로 나타내도 상관없겠구나. 여기까지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A 플러스 0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A 곱하기 0을 진행해 볼게요. A 곱하기 0. 마찬가지로 AND 게이트를 그려보고 한쪽은 A, 한쪽은 0. 이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가 0일 때 0과 0을 곱하면 0이 나오죠. 우리 이 부분 AND를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가 1일 때는 1 곱하기 0은 역시 0입니다. 이걸 토대로 A가 0과 1을 했을 때 A와 상관없이 출력이 무조건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A 곱하기 0을 0이라고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뭐다? 우리는 결론만 기억한다. 그럼 이제 세 번째 A 플러스 A를 한 것처럼 A 곱하기 A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수학이라면 마치 A의 제곱이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논리에서는 이런 제곱 같은 거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또 마찬가지로 AND 게이트 그려주고 둘 다 입력이 A래요. 원래 보통은 이렇게 A를 두 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가시면 이게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묶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 A가 들어왔을 때 이 A가 이렇게 분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A, 여기도 A예요.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 부분만 보게 된다면 이게 결국에 이 그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두 가닥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도 A일 때 보게 되면 A가 0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가 00일 때 곱을 하면 우리가 0이 나오죠. 그리고 A가 1일 때 1 곱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이것도 익숙하죠, 여러분? 우리가 A가 0일 때 그대로 똑같은 A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A가 1일 때도 역시 A와 같은 1이 출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다? A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A는 A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A 곱하기 A 바를 해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낫 게이트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면 A가 이렇게 있고 한쪽은 A를 다시 이렇게 분기해 볼게요.
A를 또 끌어 쓰는 거죠. A를 이렇게 끌어와서 낫 게이트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쭉 오고 제가 일부러 보기 쉽게 좀 크게 그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AND 게이트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A가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죠. 즉 여기가 A이고 여기는 A입니다. 그리고 A가 낫 게이트를 거치면 여기가 A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A가 0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A 바는 여기가 0이라면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반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AND 게이트에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0과 1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0 곱하기 1은 뭐죠, 여러분? 0입니다. 0. 괜찮죠? 그럼 이번에는 A가 1인 경우 그럼 여기가 1이고 그럼 낫 게이트 거치면 여기가 0이 되고 그럼 여기는 역시 A가 1이죠. 결국에는 1 그리고 0이 AND로 들어오고 있어요. 즉 1 곱하기 0이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출력이 A가 0이든 1이든 간에 출력이 다 0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친구들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연산 친구들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논리식 연산을 할 때 이 친구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우리가 꺼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0과 1로 봤을 때는 우리가 OR을 떠올리고 AND를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A가 추가되면 이렇게 A 플러스 1은 1.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수학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색깔로 표현해보면 이 친구,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A 플러스 0도 A라고 상상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표시를 안 하고 A 플러스 A가 A인 점. 그리고 이 친구 결국에 2번 빼고 지금 다 암기를 권장드리고 있고 A 곱하기 1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계산을 해주시면 A 곱하기 1은 A인 거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리고 A 곱하기 0이 0인 것도 쉽게 가져가실 수 있고 이 3번 A 제곱이 아니라 A가 나오고 그리고 A 곱하기 A 바가 0이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잘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논리식 연산을 할 때 필요한 법칙 3가지를 다뤄볼 텐데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분배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교환 법칙, 두 번째 결합 법칙까지 총 3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 법칙부터 보게 되면 이름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교환해도 될 것 같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덧셈의 입장에서 이 교환 법칙을 적용시키게 되면 A 플러스 B를 한 결과나 B 플러스 A를 한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A 플러스 B를 했을 때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똑같다. 이것을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 A 플러스 B, 뭐죠 여러분? 입력 A, B가 있을 때 오화시킨 거죠. 즉 우리가 입력을 00부터 11까지 쭉 한번 쭉 대입을 해서 이 좌측의 식을 출력을 한번 다 뽑아주시고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B 플러스 A를 그대로 한번 다 출력을 뽑아내주시면 결국에는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나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만 챙겨가 주시면 되고 교환법칙이 이렇게 덧셈뿐만 아니라 곱셈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증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제가 초반에 기본 연산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이 논리 세계에서 이 논리 연산 자체가 다소 우리가 딱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암기만 권장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서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기본 연산에서도 주황 색깔 제가 체크한 그 부분만 챙겨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교환 법칙 결국에는 순서를 바꿔도 무방하다 이렇게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결합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덧셈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변수를 3가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B에 이렇게 괄호가 씌워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거나 아니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B와 C 구간에 괄호가 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괄호의 의미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수식을 먼저 계산하라는 것이 되겠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덧셈에서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더하나 B 플러스 C를 먼저 하고 A를 더하나 같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다. 그럼 이거 결국에 뭐죠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곱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A와 B와 C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다 곱셈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A와 B를 이렇게 곱셈을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곱하는 거나 이제 예상에 가시죠.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B와 C를 먼저 곱을 하고 A를 나중에 곱하나 결국엔 똑같다. 즉 이러한 괄호가 있을 때는 결국엔 A, B, C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 법칙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분배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법칙도 우리가 총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 이 첫 번째는 제가 좀 쉬운 것부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되어 있는 이 층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곱셈, 즉 이 AND 이 기호는 우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A, B 플러스 C가 적혀 있어도 똑같은 겁니다. 즉 곱셈 기호는 생략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 논리 연산에서도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A를 이렇게 분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계산할 때와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 곱하기 3 플러스 1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을 하는 것과 똑같죠. 즉 일반적인 수학 계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쉽게 챙겨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시 증명을 할 때는 이 A, B, C에 대해서 000부터 001 이런 순서대로 111까지 다 A, B, C에 대입을 해주시고 이때 출력을 비교한 결과 이 좌측에 있는 식이나 우측에 있는 식이나 결국엔 같기 때문에 이러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이번엔 맨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칙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지 말고 이것은 맞으니까 이것을 따라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건데 이 부분은 잘 챙겨가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를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수학 계산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결론부터 작성해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일반 수학 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까다롭고 우리가 이것 자체를 이용하는 논리 연산도 많은데 이것을 떠올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많이 작성해 보면서 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한번 작성해 보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 플러스 괄호 안에 B 곱하기 C가 있을 때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C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일반적인 수학 계산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 연산에서만 적용이 되는 법칙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증명을 할 때 A, B, C를 0에서부터 우리가 1까지 쭉 나열한 것을 다 대입을 해봤더니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같다는 규칙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증명을 해 주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굳이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결론식을 오히려 반복해서 작성하시면서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배 법칙까지 알아봤고 이렇게 총 3가지의 법칙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드모르간 정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는 제가 한번 예고편을 다루어 본 적이 있어요. 지분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맛보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번 드모르간 정리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드모르간 정리의 예시가 지금 총 4가지가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공부하기 쉽게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부터 할 거냐면 A 플러스 B 바가 씌워진 경우 그리고 A 곱하기 B에 바가 씌워진 경우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드모르간의 정리는 뭐 깊게 알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만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되냐면 지붕을 쪼개요. 지붕을 쪼개면 더하기와 곱셈이 즉 덧셈과 곱셈이 바뀝니다. 즉 논리곱이 논리합으로 논리합이 논리곱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제가 작성해보면 뭐 곱셈과 덧셈이 이렇게 서로 바뀌는 결과가 있다. 근데 이것은요 지붕을 합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을 합칠 때 글씨 이쁘게 작성할게요. 지붕을 쪼개거나 합칠 때
C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적용시켜 볼게요. 이때 지붕이라는 것은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학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A 플러스 B에 있는 이 바를 지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쪼갠다. 어떻게 쪼갠다? 이렇게 두 개로 여기서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때 A와 B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고 이 논리 합이, 즉 플러스가 여기서는 곱셈으로 바뀌면 됩니다. 쉽죠? 이게 드모르간 정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A 플러스 B의 전체 바가 씌워져 있을 때는 A바 B바로 쪼개고 우리가 여기는 곱으로 바꿔주면 된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 반대로 적용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즉 지붕이 쪼개져 있을 때 지붕을 합칠 수 있겠죠? 즉 지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지붕을 하나로 합친다면 그때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되 이 곱을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2번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2번도 지붕이 지금 한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두 개로 쪼개요. 그리고 A와 B를 그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곱을 반대로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끝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지붕을 합쳤을 때 플러스를 곱으로 바꿔주면 끝나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사실상 1번과 2번을 이해하셨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상 예제와 가깝습니다. 이 세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A바 B바를 곱한 것을 또 지붕을 씌운 결과입니다. 물론 교재에는 이 곱셈이 생략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이 곱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제가 편의상 이렇게 점을 표기를 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붕을 쪼갤 거죠, 여러분? 이 지붕을 쪼개는 거예요, 이 지붕. 이 지붕을 여기서 쪼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지붕 아래 있었던 친구는 A가 아니라 A바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A바를 그대로 작성해 주세요. A바. 그리고 역시 B바를 그대로 작성합니다. 여기가 B바. 그럼 이거에서 지금 곱이 반대로 플러스로 바뀌면 되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A의 바가 두 번 씌워져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A의 반대의 반대. 결국에 자기 자신 아닌가요? 한번 복습해보면 A의 반대가 A바인데 지금 A바에 다시 바를 씌워서 즉 A바의 반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A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즉 이렇게 이중 부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즉 이렇게 부정이 두 개가 되어 있다. 즉 A의 반대의 반대다. 즉 A의 바가 두 번 씌워져 있을 때는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도 만나서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정리하죠? A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게 3번. 그리고 한번 이제 4번. 네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 친구는 A바 플러스 B바가 있고 이 친구의 전체 바가 씌워진 경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지붕을 쪼개볼 텐데요. 이 지붕을 쪼갰을 때 두 개로 쪼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붕 아래 있던 이 노란 지붕 아래 있던 이 A바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역시 노란 지붕 아래 있던 B바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럼 여기서 뭐였죠?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여러분. 그럼 지붕을 쪼갰을 때는 이 안쪽에 있는 플러스면 곱으로 우리가 곱은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여기서 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바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바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 따라서 A 곱하기 D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상 이 3번과 4번은 우리가 공식을 공식화한다기보다는 1번과 2번을 토대로 이 3번과 4번을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모르간 정리는 이 1번과 2번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먼저 풀어도 상관없다. 이것을 챙겨가 주시고 분배법칙 이 두 번째 이것을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드모르간 정리는 이 두 가지 챙겨가 주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 연산과 이 법칙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해서 기출문제 하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출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L에 관한 논리식을 보시면 X와 Y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출력을 보통 X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자를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뭐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고 A, B, C, D나 뭐 X, Y, G도 다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식을 한번 간소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방법을 못 떠올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스킬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X바 Y를 더해 볼게요. 근데 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1 플러스 2를 하는데 마음대로 플러스 2를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친구들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A 플러스 A가 A라는 결과를 얻어냈었죠.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A를 하나 더 더하는 이러한 역연산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A 플러스 A가 A듯이 A는 A 플러스 A예요. 즉 우리가 마치 자가 증식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친구를 복사할 수 있어요. 즉 제가 이 친구를 제가 복사를 했는데요. 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짝꿍을 이뤄서 즉 짝을 지어서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통이 될 것 같은 친구를 더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짝을 지을 거냐면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친구 보게 되면요. 이 애를 x바 곱하기 y바 더하기 x바 곱하기 y가 되죠. 이 친구 뭐가 공통으로 있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x바가 공통으로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분배 법칙을 떠올려 볼게요. 분배 법칙은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을 때 분배 법칙, 이 첫 번째로 배웠던 친구죠.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반대로 a가 동시에 곱해져 있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x바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x바로 묶어보는 이러한 친구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x바로 묶게 되면 우리가 이 친구는 y바가 남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y가 되는 것이죠. 이거 분배 법칙과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이 친구들 묶어볼게요. 이 친구는 공통되는 친구가 y가 있죠. 여기 보시면 y로 묶게 되면 x 플러스 x바. 제가 이 두 번째 과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짝꿍을 만들어 주려고 x바 y를 가져온 겁니다. 괜찮으시죠? 왜냐하면 초반에 떠올려 주셨을 때 x바 y바 x바 y는 공통인 것이 x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x, y만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좀 간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공통인 친구를 하나 복사를 했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엔 뭐 할 거냐면 a 플러스 a바가 뭐였죠, 여러분? 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 x로 생각했을 때는 x 플러스 x바가 1이라는 거고 y 입장에서는 y 플러스 y바가 1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자가 들어오든 간에 이러한 규칙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게 1이죠. 그리고 이게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x바 곱하기 1 더하기 y 곱하기 1. 사실상 우리가 이 과정을 많이 반복하게 되면 이 1이 나왔을 때 바로 x바 그리고 y만 뽑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a 곱하기 1은 뭐였죠, 여러분? a였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x바 곱하기 1이 x바가 그대로 나오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고 y 역시 y 곱하기 1은 y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x바 플러스 y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친구가 x바가 된 거고 이 y 곱하기 1이 y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x와 y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했어요. 즉 이러한 식을 x바 플러스 y로만 이렇게 간소화시킬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연산 그리고 세 가지 법칙 그리고 드모르간 정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논리식 연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우신 것을 토대로 기출문제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리식 연산하는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논리식 간소화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카르노 맵이 되겠는데요.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이 카르노 맵 관련 영상을 제가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셨던 분들 우리가 논리식 연산 유형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가 이 카르노 맵 영상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열심히 끝까지 달려오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